아름다운 인생, 건강한 삶을 위한 기쁜 도전 다이어트 미가 오늘 또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경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미 치과의사 민웅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미 한의사 이충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연구가 차경입니다. 네, 한창 인기가 많았던 영화 가운데 어벤져스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원장님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우리 차 여사 저는 안 보셨습니까? 여자분이라 우리 원장님.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네. 남자들이 좀 다르네요. 그 영화 보면 이제 이 영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다이어트로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다이어트 길을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의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영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영웅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짱가나 뭐 독수리 오영재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어벤져스네요. 네, 그래요.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죠, 원장님? 네. 자, 시대도 변했고 다이어트 미도 늘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아주 딱 보기만 해도 야, 진짜 저쯤 되면 건강 하나는 확실하고 자신 있겠다 하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처방사 홍계용입니다. 예. 진짜 몸이 장난 아닌데요. 그 정도 되려면 몇 년이나 이렇게 좀 해야 될까요? 저는 7살 때부터 운동을 하긴 했는데 뭐 일반인 분들은 맘먹고 하시면 6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면 뭐 이 정도 몸은 충분히 누구나 아니 다. 7살 때부터 운동을 하셨지 헬스를 7살 때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 헬스 전공은 아니고요. 원래 헬스는 지금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네. 근데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이 윤곽이 나온다. 열심히만 하시면 6개월 안에 그럼 이제 충분하죠. 우리 같이 이렇게 나이 들어도 상관없습니까? 조금 더 걸립니다. 좀 더 걸립니까?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가능하다. 네, 하시기만 하시면. 자, 오늘 세 분의 건강 멘토뿐 아니라 특별 게스트 우리 홍기용 우리 처방사님 활약상도 기대가 많이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요즘에 아주 핫한 코너를 시작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 함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저희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거 아닌가요? 연습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이제 연습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 멘토들이 정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건지 건강을 선물하세요 코너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대단한데요. 높은 경쟁력을 뚫고 선정된 오늘의 신청 사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둘째를 낳고부터 체중이 많이 불어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서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연을 적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밝고 건강한 삶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좀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의 건강을 선물하실 주인공 바로 이진희 씨입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네.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분의 마음이 정말 애틋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체중 감량을 통해서 이 퇴행성 관절염도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 씨를 위해서 우리 건강 멘토들도 더욱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렇죠? 그건 난 궁금합니다. 자, 더 기다리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이진희 씨와 함께하는 건강을 선물하세요. 함께 지켜볼까요?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삶의 질까지 높여가는 기회. 다이어트 미와 함께하는 건강을 선물하세요. 그 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건강을 선물하세요의 4번째 주인공, 사랑꾼 남편을 둔 행복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제작진은 파남동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파남동에 이렇게 사는 56살 이제 작가 이진인데요.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갖고 그래서 신랑이 저도 몸이 아프니까 자꾸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미에 그 도전하면 살 빠진다 그래가지고 한번 도전해봤어요. 남편의 사연 신청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진희 씨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은 몸무게 좀 줄었고 저희 약 조금 먹고 운동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지 않으려면 체중 감량은 필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진희 씨의 경우 사연을 접수받은 후 방송에 소개되기 전부터 다이어트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2달 사이에 약 5kg을 감량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미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또 이제 밴드에 올리다 보니까 좀 나 자신도 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고 좀 센터장님이 이제 전화를 자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고 막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살이 또 한 4kg, 5kg 빠지니까 몸도 일단 허리가 되게 아팠는데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가 일단 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단은 관리한다는 거가 누가 관심 갖고 관리한다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체중 그래프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으시다면 당신은 바로 다이어트미 애청자. 진희 씨 역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중을 재고 체중 그래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게 체중 그래프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진희 씨. 정말 대단하네요. 사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중을 잰다는 것이 말이 쉽지 실천을 하기까지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메모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몸무게를 적었었는데 전 원래 아침에만 적었었는데 그 다이어트 미 하면서 저녁에도 재라고 해갖고 아침 저녁으로 그래프를 재다 보니까 약간 부담도 되지만 그리고 항상 전화를 해갖고 관리를 해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을 좀 안 먹었어요. 저녁 안 먹고 운동하면서 했더니 한 4kg 정도 빠지고 나니까 기분도 날아갈 것 같고 주위에서 너무 이뻐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살이 빠지니까 이제 사실 이제 관리를 누군가 안 해주면 사실 살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관리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매일 체중 그래프를 올리고 차경희 멘토가 매일 아침 전해주는 다양한 다이어트 정보를 받으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의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진희 씨. 오늘은 진희 씨의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차경희 멘토가 직접 진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네, 그 밴드에서도 타입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래프도 예쁘게 올라와서 누구나 다 한 번씩 관심 갖고 볼 정도로 그래프 자체도 아주 예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2달 동안 5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욕도 있으시고 빼시려는 목표도 강하신데 인바디 체크를 하다 보니까 지방은 좀 상대적으로 너무 많고 좀 근육량은 또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에 속하세요. 그래서 표준보다 근육량이 적은 수치에 계시기 때문에 단백질을 최대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언을 많이 해드렸고 기본적으로 하시는 운동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있거나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함께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렸습니다. 사실 진희 씨의 경우 둘째를 낳고 난 이후 체중이 많이 불어났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해온 다이어트 도전의 여왕이었습니다. 일단 안 먹는 다이어트를 했죠. 그리고 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 지방 다이어트 해갖고 삼겹살 먹으면 다이어트 좋다 그래갖고 삼겹살만 거의 한 달 동안 먹은 적도 있어요. 한 달 먹고 그다음에 또 자몽 다이어트 해갖고 자몽 다이어트 그다음에 레몬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박스 사갖고 아예 다 해봤는데 안 먹고 그러니까 하는 거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거 딱 끝나고 나면은 다른 거 막 더 폭식을 하죠. 그러고 나서 살이 더 찌더라고요. 다양한 다이어트에 도전을 해봤지만 제대로 된 체중 감량을 하지 못했던 진희 씨.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다이어트미에 이제 신청하게 되면서
원래 몸무게는 아침만 쟀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면서 저녁까지 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녁까지 잰다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먹는 거를 조금 이렇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를 항상 이제 차경희 센터장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고, 그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니까 약간 좀 무섭다는 생각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좀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니까 좀 살이 조금 이제 전에는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똑같이 이제 빠지진 않는데 보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좀 된 것 같아요. 2달 동안 꾸준히 체중 그래프를 그리며 5kg에 가까운 체중을 감량한 진희 씨.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중 감량을 해야만 하는데요. 우리는 진희 씨가 더욱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몸을 챙길 수 있도록 건강 멘토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진희 씨는 이충희 한의사를 찾았습니다.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려주는 친절한 이충희 한의사. 그렇다면 이충희 한의사의 진단 결과 진희 씨 몸 상태는 어떨까요? 네, 지금 이진희님 같은 경우에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조금 과체중으로 생활을 해오셨어서 이제 연세도 들고 하셔서 뭐 몸이 쇠화하고 노화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체중으로 인해서 그 무릎 쪽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척추 쪽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까 현재 디스크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디스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태셔서 꼭 미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꼭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상태십니다. 이충희 한의사는 진희 씨의 몸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 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요. 앞으로 진희 씨를 위해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식단 조절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급격한 속도로 살을 빼려고 욕심을 내시면 분명히 이제 관절이나 허리 쪽에 무리가 더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고 안전하게 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급격하게 갑자기 뭐 유산소 운동을 과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평소에 안 하셨던 등산이나 이런 걸 너무 자주 다니신다던가 하면 무릎 쪽에 훨씬 더 무리가 많이 가실 거고, 최대한 가볍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나 수영 같은 걸로 조금 욕심을 줄이시고 간단하게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한방적으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게 스스로 낫지는 않다 보니 그런 쪽으로도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이어트 및 건강을 선물하세요. 또 한 명의 건강 멘토. 이번에는 민은규 원장을 찾아왔는데요. 자고로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음식을 잘 챙겨 먹기 위해서는 치아의 상태를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법입니다. 민은규 원장님, 진희 씨의 치아 상태는 좀 어떤가요? 이진희 씨 치아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부분 그 잇몸에 염증이 있어요. 근데 칫솔질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잇몸 치석이 있어갖고 잇몸에 염증이 있거든요. 이거는 스케일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칫솔질을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그거는 바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리고 앞니를 전에 한 오래되셨다고 하는데 보철을 하신 게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그 보철물을 붙인 약들이 녹는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그 잇몸을 자극해갖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보철물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보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게 이제 보철물이 그 속에 그 전치부가 그 속에 쇠가 들어가 있는 이런 보철물을 해갖고 잇몸이 약간 검게 보이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는 속까지 치아색하고 유사한 이런 재료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해주시고 뭐 양치질만 잘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이 아닌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다이어트 미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있는 진희 씨. 그녀에게는 특별한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예전처럼 뭐 안 먹고 살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연성 있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매 끼니마다 다 꼬박꼬박 조금씩 소식으로 챙겨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래프 그리면서 건강하게 한 10kg 정도 살을 더 빼고 싶어요. 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만 하면은. 최명희 작가의 홈플에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한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미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니 씨 역시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랄게요. 지니 씨의 목표도 꼭 이루어지길 다이어트 미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이진 씨를 보니까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 멘토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랑 상담을 하실 때도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셨기 때문에 저도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진희 씨 다이어트 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네. 박수 치면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박수 칠 일이 앞으로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건강과 다이어트 관련 책 중에 다이어트 미 제작진이 정말 또 고민해서 선택한 책 한 권을 가지고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 오늘의 책 공개해주는 남자죠. 네, 책 공개해주는 남자가 바로 오늘의 책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책이라고 하는데요. 매번 다이어트 미 덕분에 저도 좋은 책을 알게 돼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 코너로 인해서 유익한 책을 많이 접하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드리면 습관의 힘, 그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습관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 그리고 좋은 습관은 어떻게 형성시킬 수 있고 나쁜 습관은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놓고 소개하는 책인데 간단해요. 습관이란 공식이 있더라고요. 신호, 그 다음에 반복 행동, 보상. 이 세 가지 단계가 사이클을 돌릴 때 이제 습관으로 형성이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반복 행동이 내가 오후 3시만 되면 카페에 가서 쿠키를 먹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오늘도 오후 3시, 내일도 오후 3시. 반복 행동이 오후 3시에 쿠키 먹기다. 그러면 신호가 오는 거예요. 피곤한 신호. 배고픈 신호, 잠깐 쉬고 싶은 신호, 아니면 동료들하고 좀 수다를 좀 떨고 싶은 신호. 이게 올 때 이제 어떤 반복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상이 오잖아요. 배고팠을 때 신호면 배가 부를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시간이면 내가 좀 재충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보상이 오기 위한 그 반복 행동을 하는데 그 반복 행동이 습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 저도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예, 공감이 제가 되는 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거의 어저께 살았던 삶이고요. 어저께 살았던 삶은 그저께 살았던 삶이에요. 거의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든 안 좋은 습관이든 몸에 배면 계속 그대로 가니까 요즘은 건강할 수 있는 습관을 몸에 뵐 때까지만 노력하면 나머지는 그 습관대로 간다. 지금 그 얘기죠. 맞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고백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본인들이 가진 습관이나 버릇이 있다면 우리 민 원장님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한번 해보실래요? 먹는 거의 습관을 얘기한다면은 전에 같은 경우는 꼭 국이 있어야만 밥을 먹었어요. 아, 국이 있어야 밥을 먹는다. 국이 있어야만 밥을 먹었는데 이거를 습관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요즘은 국 없이도 오히려 국 먹는 게 이상한 이런 상황이 되고. 아, 바꿔졌습니까? 바꿔졌어요, 그게. 그 만화님이 상당히 기뻐하시겠습니다. 만화님이 기뻐한 게 아니라 네. 만화님이 그렇게 만들었죠. 아, 그랬습니까? 우리 이 원장님은? 저도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요. 그 예전에 병원 생활을 할 때부터 워낙에 밥 먹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하는 게 아직도 습관으로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밥을 한 3분 이내, 2분 만에 밥을 거의 항상 다 먹었었는데 이게 자꾸 지속이 되다 보니까 조금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많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조금 한 숟갈 먹고
일부러 좀 텀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느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으면 아직도 그냥 빨리빨리 입에 집어넣던 게 습관이 남아서 고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솔직히 좀 세대 차가 나잖아요. 그죠? 예, 우리 뭐 자녀 연배 같으신데 저희 때는 빨리 먹는 습관 다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안 좋은 습관이었죠. 예, 그냥 배식하는데 동작 그만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늦자마자 버무려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 3년 동안의 세월이 습관이 돼가지고 빨리 먹는데 지금은 군대에서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군대에서는 그죠? 그러지 그럼 어디서 않는데 빨리 먹는 습관을 저 배우세요? 병원 수련할 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유 없으니까 네. 빨리 먹다 보니까 그 습관 고치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신다. 자, 우리 홍 처방사님도 뭐 습관에 대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졸리고 이러니까 바로 커피를 좀 진하게 내려서 한 잔 마시고 그다음 하루 일과를 좀 시작을 하는데 사실 속에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년 이상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피를 아침에 이렇게 마시지 않으면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못 고치고 그렇게 계속 커피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잠이 일어나면 몽롱한데 이 커피가 들어가야 그냥 또릿또릿해진다. 예. 그걸 물로 바꿔보는 건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었는데 좀 쓰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요즘 20, 정신 차리게 30대들은 거의 다 저 습관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럼 우리 차경희 씨는 뭐 습관에 대해서 뭐 고칠 거라든지. 저는 업무를 통해서 지금 생긴 습관인데요. 예전에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안 봤거든요. 제가 그냥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집에만 가도 이제 전화 받기가 싫으니까 막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그랬는데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SNS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그래프가 올라와 있는지, 피드백은 또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그분들은 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SNS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일하다가 생긴 일중독으로 생긴 안타까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게 좀 뭐 안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손에서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뭔가 해야 할 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항상 손에. 그래요. 이렇게 왜 이런 말이 있죠? 이게 한 번에 생각을 하면 그건 행동하게 되고 행동은 반복되게 되고 반복은 습관을 가져온다.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 좋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몸에 좋은 습관은 뭐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내가 진짜 고쳐야 된다 하면 생각부터 한번 꼭 고쳐서 습관이 고치고 운명도 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습관이 한번 고차가 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고치려 하지 말고 아예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애들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있다면 그 뭘까요? 그렇죠. 뭐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거나 영양소 챙겨 먹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습관은 제 시간에 제때 밥을 먹게 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때 밥을 먹게 해라. 게다가 좀 집보다는 학교에 이제 있는 시간이 많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매점이나 이런 데 가서 간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점심시간이 되면 또 배가 안 고프니까 또 아니면 급식이 맛이 없거나 하면 또 밥을 안 먹고 거르게 되고 그게 또 반복이 되다 보면 저녁에 집에 와서 또 배가 고프니까 또 폭식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곧 비만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규칙적인 시간에 삼시세끼를 먹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습관을 들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운동을 통한 좋은 습관을 들이면은 이제 또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 습관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운동도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너무 어렸을 때 헬스 하면 또 어렸을 때 근육이 잡히면 좀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맞는 운동, 또 학생 때 맞는 운동, 어른이 돼 여기 또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다릅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관절이나 근육에 과도한 자극이 들어가면서 성장을 좀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하는 좋은 운동은 뭐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렇다고 또 애라고 해서 운동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냥 뛰어놀게 놔두면 되나요? 그냥 자유롭게 뛰어놀게 놔두는 게 가장 자유롭게. 좋은 운동일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자유롭게.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하는 게 보통은 운동은 몇 살 때부터 하면 좋을까? 되게 청소년기가 지나고 성장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뭐 고등학교 후반이나 아니면 20살 이상 그때부터 운동을 해도 충분히 이제 건강을 위한 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성인이 된 다음부터 해도 그럼 좋겠다. 네. 자, 책 속에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까는 제가 이제 신호, 반복 행동, 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바꾸거나 할 때 방법이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반복 행동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시만 되면 쿠키를 먹으러 가는 것 자체를 반복 행동이라고 인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는 거. 정말 위험한데? 이런 거. 그 반복 행동을 찾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보상으로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2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3시에 가서 매번 쿠키를 먹으면 그게 이제 어떤 거에 내가 보상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를 쉬고 싶은 건지. 그러면 이제 쿠키를 안 먹고 잠깐 쉬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동료와의 휴식인 건지. 그러면 쿠키를 먹으러 카페 가는 게 아니라 휴게실에서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고, 3번째는 이제 신호를 찾으라는 거죠. 내가 언제 그렇게 카페를 가서 쿠키를 먹는 행동을 하는지. 그러면 그게 이제 피곤할 수도 있고 당이 떨어졌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점심 먹고 퇴근 전에 잠깐 짬을 내고 싶은 건지, 이제 이런 신호를 찾아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오후 3시만 되면 이제 쿠키를 먹으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게 휴식이다. 그러면 이런 느낌을, 지금 쿠키를 먹고 싶은 느낌을 가졌는데 이게 내가 휴식을 하고 싶은 내용이구나 하면 잠깐 10분, 뭐 5분 명상을 해본다거나, 이건 정말 내가 배가 고픈 신호를 쿠키로 연결을 시켜놨구나 하면 쿠키가 아닌 뭐 과일이라든지 뭐 더 다른 건강한 어떤 간식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4가지 단계를 거쳐보라는 거고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반복 행동을 찾고, 그다음에 보상을 바꿔보고, 3번째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신호를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보라는 내용이 책에 나와져 있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방에 배불리 먹고 그냥 아침 저녁 이렇게 좀 굶는 습관이 더 좋을까요?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하게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뭐 한 번에 왕창 먹고 나머지는 굶는다. 이거는 오히려 그 다이어트에는 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다 3끼를 나눠서 먹든지 아니면은 뭐 2끼를 나눠서 먹든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뭐 일반적으로 3끼 먹잖아요. 3끼 먹는데 어떤 분은 2끼를 먹고 평생 살아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끼씩 먹고도 뭐 살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물론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좀 어느 게 좀 더 나을까요? 3끼가 제일 나은 겁니까? 네, 3끼가 가장 3끼가 제일 낫다. 이상적인 식사 시간인 것 같고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이것도 몸도 습관이 들어서 그냥 그 시간에 만약에 하루에 1끼만 먹는다고 하면 그 1끼 열량을 얘네가 저축을 해놨다가 하루 종일 써버려요. 그렇게 되면 위장이 한 번에 늘어났다가 줄어들거나 하는 그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하면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으시지도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나눠서, 그렇죠. 3끼가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럼 혹시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3끼를 먹고 계속 운동을 하는 게 좀 나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이제 하루에 3끼 먹고 중간중간에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나 아니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그렇게 운동을 좀 강도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 운동도 그럼 이제 아침 운동이 있고 저녁 운동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침 운동이 낫습니까? 저녁 운동이 낫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서 사람마다 어느 게 다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시간이나 형편에 맞춰서 아침에 좋으면 아침에 하고 저녁에 주면 저녁에 해라. 그것도 와닿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긍정적 습관이 있다면 과연 그건 무엇일까? 이게 다이어트를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긍정적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조금 추천해 드릴 건, 이게 생각보다 좀 쉬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명상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명상을 드려요. 해라. 네. 왜냐하면
그 좋은 생각을 통해서 밝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꾸 가지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이 결국 다이어트 효과도 훨씬 더 좋으시거든요. 무조건 난 빼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이게 오히려 몸의 순환이나 아니면 체지방 분해 속도도 훨씬 더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무조건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해라. 된다라는 강박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조금의 차이가 아주 중요하네요. 예. 우리 홍 원장님은 그러면 뭔 이렇게 좀 건강에 좋은 습관 이렇게 있다면? 저는 뭐 직업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강도의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해왔어서 그러게 이제 뭐 직업적이자 좋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자, 반대로 그러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고쳐야 할 습관 이런 건 또 혹시 없을까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보면은 밥 한 공기를 식당에서 먹을 때 그 한 공기를 다 먹으려고 하는데 아까우니까 내가 돈 낸 것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한 숟갈을 덜어놓고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한 숟갈이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 숟갈을 덜어놓고 먹다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쭉 쌓이다 보면은 이게 내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살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한 달 정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배가 좀 이렇게 풍만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팽만감 있다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빼려고 그걸 했어요. 딱 한 숟갈만 덜고 안 먹자. 이렇게 해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대번 이게 배가 아주 여유로워지는 이런. 그렇게 해서 줄은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나요? 체중은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어요. 그래요? 보기만 좀 보기만 이렇게 좀 보기가 아니라 느낌이. 느낌이. 느낌. 몸도 가벼워지시고. 몸도 가벼워지고. 저는 야식만 저녁 늦은 시간에 식사만 안 하셔도 정말 다이어트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8시 우리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면 솔직히 6시, 5시에는 식사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많이 권유해드리는 시간 8시예요. 그래서 8시 넘어서 뭔가를 먹는 것만 피하셔도 살은 빠지십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복한 가벼운 저녁을 좀 즐기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그래프가 잘 안 내려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생각이 8시 이후에는 배고파도 먹지 마라. 이게 날까요? 그렇게 배고프면 먹고 뒤따 가서 운동을 해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어느 게 나을까요? 그게? 이왕이면은 그렇게 쓸데없는 칼로리는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안 드는 게 좋다. 네. 만약에 드시겠으면 가벼운 거요. 가벼운 토마토나 이렇게. 운동하면 좋다는 생각은 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 습관이라는 게 이제 생활 속에 잘 스며들어 가야 이제 좋은 습관으로 정착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내서 여기저기 가서 한다기보다 자기가 이제 생활하는 데 안에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데 좀 신나는 음악을 좀 틀어 놓는다던가 그러면 살짝 움직이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셔도 칼로리 소모가 조금 더 올라가실 거고 버스를 타고 다니실 때도 한 정거장 전에 내리셔서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 다닌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걷기 운동이고 지금 우리 홍 원장님 입장에서는 제대로 헬스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됩니까? 근데 사실 일부러 시간을 2-3시간 빼서 이 피트니스에 와서 운동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일상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더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좀 더 남는다면 당연히 이제 일단 피트니스나 그런 전문적인 센터에 가서 운동을 좀 충분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제가 저는 뭐든지 그냥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축구도 좋아하고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좋아하는데 또 헬스도 또 이제 다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 러닝머신도 있고 그래 가서 했는데 제가 한번 놀란 게 저보다 훨씬 적어도 10살 이상 나이 차이 나는 분이요. 몇 끼를 막 이렇게 하고 올려놓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할아버지도 한 거니까 저 생각 없이 이놈을 딱 들어가지고 내렸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 그래가지고 진짜 창피한데 저기요 저 불러가지고 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이 헬스도 꾸준히 하면
나이를 확 초월해서도 건강할 수 있겠다. 근데 그때 도전하는데 그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냥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래? 적절하게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왜냐면 나이가 들면 점점 근육량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그렇다고 유산소를 절대 안 하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3회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주셔야 좀 건강하게 삶을 좀 영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 근육이 배는데 한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근육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6개월 안 하면 도로 다 빠져나가는가 이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면 오늘부터 새롭게 만들고 싶은 긍정적인 습관이 있다면, 아, 내가 이런 습관을 몸에 배서 건강을 한번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본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이 홍기웅 씨가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그 집에서라도 운동을 좀 더 그 규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뭐 헬스 이런 클럽 같은 데 가서 하고 했었지만 핑계로 다 이제 안 가거든요. 아, 가기 귀찮아. 뭐 어째 이렇게 하고 안 갔었는데 그렇게 안 가더라도 집에서라도 좀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홍기웅 씨는 그럼 어떻게 좀 하면 좋겠어요? 내가 좀 건강을 위해 습관을 바꾸고 싶다. 아, 저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아침에 우유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유로? 아, 커피를 우유로 바꾸는 네, 제 거를. 그럼 우리 원장님은 뭐 어떻게 좀? 저도 아까 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맨날 그 진료 핑계로 운동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했었는데, 저는 반대로 집에 있으면은 게을러서 운동을 잘 안 하는 편이라 좀 홍경 씨 같은 분들께서 자꾸 채찍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좀 운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 싶기도 합니다. 뭐 오늘 끝나고 가입을 하십시오. 우리 차경희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민은기 원장님처럼 생활 속에서 또 트레이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거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원장님처럼 일부러 어딘가를 가서 하는 운동은 저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땀이 흠뻑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셔서 좀 즐거우면서도 건강한 운동. 자,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프로야구 구단 중에 하나인 우리 한화 이글스를 이끌고 계신 우리 김성근 감독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네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냥 막 엄청난 인생 바꾸는 것은 결과론적 얘기고, 간단한 생각 하나 바꿔놓으면 결과적으로 인생도 바뀌는 거 아닌가. 정말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강한 인생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좀 바꾸셔서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다시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장경동 목사의 7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코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경동은 바로 접니다. 다이어트미가 새로 준비한 코너인가요? 예. 뭐 이렇게 패널들도 같이 얘기하시고, 또 제가 깨달은 뭐 노하우를 이렇게 좀 한번 나눠보라고 지금 저에게 시간을 준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아주 도전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김병완 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김병완 씨. 잘 모르세요? 네. 이분이 삼성전자의 연구원으로 10년 넘게 근무를 하시다가 하루는 이렇게 이제 창밖에 내다보고 있는데 마지막 잎새가 가냘프게 달려있다 이게 톡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딱 떨어지면서 굴러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아, 언젠가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이분이 도전을 받고요. 그냥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직장을 탁 사표내고 간 곳이 어디냐면 도서관을 간 거예요. 도서관을. 그리고 책을 읽은 거예요. 한 권을 읽어보니까 책 읽기가 그렇게 힘든 건 줄 자기도 몰랐대요. 안 읽어버릇하니까 힘들대요. 이제 그 고비를 넘긴 거예요. 이분이 1년에 3,000권을 읽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거의 안 믿죠. 왜?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분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노하우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글자를 눈으로 보는데 계속 속으로는 읽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진도가 안 나오고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찍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캔하는 거네. 네, 스캔하듯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할 공부는 많고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거의 눈에 바른다고 얘기를 그죠? 하는데 그걸 눈에 바른다고 한다. 네. 예, 예. 그래가지고 3,000권 딱 읽고 나니까 이분이 굉장한 어떤 그 지적 자신감과 막 이게 막 넘치는데 거기서 멈췄으면 이분은 그냥 어느 지적 교만 속에 살다 말았을 텐데 이분이 3년 동안에 9,000권을 읽은 거예요. 9,000권 딱 읽고 나니까 지적 무지함이 자기가 그러니까 3,000권 읽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9,000권을 읽고 나니까 무지함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자신감이 없고요. 자신감이 없을 때가 오히려 자신감이 있는 경우도 항상 세상이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바뀐 거예요. 저술가로. 그리고 강연가로. 똑같이 연구원을 해도 살고 똑같이 저술가를 하고 강의를 해도 사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활력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다 살아요. 지금 뭐 다이어트 연구가로 살고 한의사님으로 살고 운동 처방사로 살고 치과 의사로 살고 저는 목사로 살아요. 사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즐겁게 사느냐, 활력 있게 사느냐, 거기에 건강의 비법이 있는 거 아니냐. 자,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연구원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들어가기 쉽습니까? 그런 직장을 딱 그만두고 삶을 바꾼다.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삶의 활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의 비법이 뭐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운동 좋고 음식 좋고 다 좋은데 그 운동을 즐겁게 하느냐, 그 음식을 즐겁게 먹느냐. 제가 어렸을 때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뭐 좋은 한약재 있죠. 그걸 다 집어넣고 막 푹 과가지고 자는데 이거 식구를 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 저만 살살 깨우더라고요. 제가 큰아들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메기를 경동아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더니 막 졸리죠. 이리 나와 갔더니 막 푸연 그 보약 같은 닭 삶은 물을 마시라는데 정말로 먹기 싫더라고. 예. 막 폐 죽인다고 그래도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안 먹어. 졸려도 안 먹으니까 이놈 새끼 저 먹으라고 밤새도록 끓였는데 막 그래가지고 잠결에 이놈을 먹고 잤는데요. 설사 나가지고 정말로 쓰러질 뻔했어요. 그 보약도 즐겁게 몸에 약이 되게 먹어야지 힘들게 먹으면 진정한 보약이 아니구나. 그거는 음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렇겠구나. 건강의 비법이 어디 있는가? 제가 오늘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의 비법은 다 있지만 그 속에 항상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박지성 선수를 전 참 좋아하는데요. 박지성 선수는 축구 선수지만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몸매가. 일단 축구 선수가 되려면 185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포워드를 해요. 공격수가 됩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는 1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드필드밖에 못 오는데 왜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까? 그분이 한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저는 뛰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건강의 비법이 여러 가지 속에 즐거움 속에 건강의 비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뭘 하시든지 우리 한의사님 출근하실 때도 기쁘게, 퇴근하실 때도 기쁘게, 이 역기를 들을 때도 기쁘게, 내려놓을 때도 기쁘게, 가르칠 때도 기쁘게. 사실 의사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인데 대개 그 아들은 의사 안 시키고 사위를 의사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의사는 맨 환자만 보고 돈 벌으면 마누라가 다 써서 의사는 아들은 좀 안 좋고 사위로는 좋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그 즐거움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긴 시간 얘기 드린 것은 건강의 비법은 즐거움과 행복 속에 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일을 즐겁게 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 묻고 싶네요. 꼭
꼭 즐거움 속에 이런 좋은 운동들, 음식들 섭취하셔서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다이어트미 시청자 여러분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뭐 어쨌든 뭐 주제넘게 뭐 의사도 아니면서 뭐 그렇다고 운동 전문가도 아니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아유, 네. 엄청 공감됐습니다. 정신교육 제대로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또 건강한 다이어트 이야기로 가득 채운 시간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채널을 돌릴 수 없도록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 한 가지씩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내가 뭐 즐겨 먹는 것이든 뭐 이런 것 중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다시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시마. 네, 다시마는 우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그래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도 낮고 또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지방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마쌈 오늘 식단에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지요? 네. 아,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식품 다시마를 많이 먹어라.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견과류를 평소에 이렇게 잘 안 먹지만 견과류를 한두 가지씩 꼭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뭐 식이섬유 같은 것도 좋지만 또 거기에 그 단백질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견과류를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견과류를 먹어라. 네. 예, 견과류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뭐 호도나 뭐 호두, 뭐 땅콩. 도 있고 또 그 뭐죠? 아몬드. 아몬드, 네. 아, 이런 거를. 예. 그러면 그걸 이렇게 나달로 먹는 게 나을까요? 확 갈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먹는 게 나을까요? 하나씩 씹어 먹는. 아, 씹는 즐거움도 맛보면 좋겠다. 씹는 즐거움. 예, 우리 이 원장님은 네, 저는 이제 다이어트의 단골 메뉴인 토마토를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토마토를 많이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영양결핍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보통 토마토에는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해서 그런 게 이제 뭐 다이어트성 빈혈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걸 방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100g에 칼로리가 6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은 있는데 칼로리가 적어서 칼로리가 적다. 그렇죠. 그래서 토마토가. 포만감 대비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제품이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홍기웅 이 운동 처방사님은 좀 건강에 대해서 좋은 음식이 있다면은 저는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면 일단 고구마 아니겠습니까? 고구마. 네. 그래서 되게 양질의 고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고 그 외에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게다가 고구마를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다른 음식들보다 좀 공복감을 느끼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적절하게 잘 드셨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고구마? 생고구마도 괜찮고요. 뭐 구우셔도 되고 삶으셔도 되세요. 자, 좋습니다. 다시마, 견과류, 토마토, 그 다음에 고구마. 아마 다른 분이 오셨다면 또 더 좋은 음식도 많이 소개해 주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물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고 하는 깨알 상식 기억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특급 정보를 챙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약속 다이어트미. 다음 시간에 만나요.